수영장 커버 위를 걷는 것은 사고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 커버는 반짝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모델은 우리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요. 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구멍을 다시 찾기 위해 애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갇히면 탈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덮개는 물에 뜨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을 거예요. 주위를 휘젓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켜 엉킬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웅덩이에서 늪까지 이제 위험은 떠다니는 거품으로 바뀝니다. 악어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 악어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할 정도로 화려한 쇼를 펼쳐요. 수컷이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보통 몇 주가 걸리며 암컷이 수컷이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둘은 서로를 둘러싸고 헤엄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짝짓기 행위 자체는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도록 은밀해요. 실제 짝짓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늪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거품뿐입니다. 다음 수중 위협은 길이가 35cm 정도로 훨씬 작습니다. 피벌레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예요. 보통 5년 정도인 일생 동안 해저 퇴적물에서 발견한 금속을 먹이로 삼아요. 이 금속은 실제로 그들의 턱과 융합되어 금속 이빨을 만듭니다. 네, 매우 날카로운 이빨은 동물 중 가장 높은 농도인 10%의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새빨간 해양벌레는 공격할 준비가 되면 금속 이빨을 포함한 소화기관을 뒤집어 내장을 어뢰처럼 목표물을 향해 발사해요. 그리고 독에는 32가지 종류의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먹잇감을 완전히 마비시키죠. 다음으로 소개할 붉은 위협은 날아다니는 후드 피토위입니다. 이 새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독을 품고 있어요. 이 새의 깃털에는 도깨구리와 특정 딱정벌레에도 발견되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신경세포의 나트륨 채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요. 이 혼란은 이러한 채널을 더 오래 열어두어 신경이 통제할 수 없이 발화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비, 호흡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새의 고향인 뉴기니를 방문하게 된다면 닭고기만 드시고 이 새를 멀리하세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건 퍼퍼피쉬. 특히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푸구라는 종류의 보거예요. 보거를 꼭 맛보고 싶다면 숙련되고 면허를 소지한 요리사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거의 특정 부위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매년 약 50명이 이 생선을 먹은 후 목숨을 잃는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수백 명 이상이 현기증과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해요.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이런 종류의 보거는 회나 전골 요리로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시도하지 않고 싶네요. 거품이 나는 수박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먹지 마세요. 수박 껍질에 갈라진 틈에서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수박이 매우 더운 날씨에서 재배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로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텍사스에서 이 과일이 생산돼요. 수박이 이러한 더위 속에서 자라면 발효가 시작돼요. 이 과정이 수박 내부에서 시작되면 독성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돼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병원균은 여러분이 탐험하고 싶은 맛은 아닙니다. 또한 발효가 진행되어 수박을 자르기로 결정한 경우 과일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냄새나는 감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세요. 감자가 물러지면 솔라닌이라는 고약한 가스를 내뿜기 시작해요. 이 가스를 일정량 흡입하면 기절하고 심한 환각과 고열이 날 수 있어요. 보통 2단계의 감자는 녹색을 띠게 돼요. 감자 껍질에 형성되는 녹색은 사실 엽록소로 독성이 전혀 없지만 그 존재는 솔라닌의 농도를 나타내죠. 이 독소는 감자의 녹색 부분, 즉 잎, 줄기 및 피부의 녹색 반점에서 생성됩니다. 이 이상한 과정은 곤충, 질병, 포식자, 심지어 사람에 대한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발생해요. 나쁜 결과를 예방하려면 감자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먹기 전에 껍질을 제거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는 영양가가 전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기도를 완벽하게 막습니다. 실제로 핫도그는 14세 미만 어린이 질식의 주요 원인이에요. 성인이 된 여러분은 이미 상당히 조심하고 계시겠지만 핫도그 먹기 대회는 피하는 것이 현명해요. 캐슈넛은 절대로 나무에서 바로 따지 마세요. 자연 상태의 캐슈에는 우루시올이라는 유성 수지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수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발진이 생기며 심한 경우 온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생캐슈는 진짜 생캐슈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열에서 한두 번 구운 거예요. 우루시올이 제거된 캐슈는 품질 검사를 거친 후 판매대에 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얼룩방지라고 표시된 옷은 구매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 중 하나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과 같이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러한 원단에는 가공 및 염료와 같은 일반적인 물질과 함께 착용 후에도 남아있는 화학물질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얼룩 방지 옷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발진, 두통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100만 번도 더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달리는 기차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차가 선로 위를 빠르게 지나갈 때 공기는 양쪽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과 기차 사이의 기압은 반대편에 있는 기압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흡입력이 발생해서 열차 쪽으로 당겨져 다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여행 계획에 자동차 조수석에 앉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해본 적이 있죠. 하지만 이 편한 습관은 매우 위험해요.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에어백이 전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에요. 에어백은 충돌 시 강력한 힘으로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발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에어백이 충돌할 때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또한 이 나쁜 습관은 안전벨트의 효과도 떨어뜨려요. 발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전벨트가 승객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캠핑 모험을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숲속을 헤매며 텐트를 칠 완벽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나무에 주황색 X가 그려져 있나요? 나무가 도끼질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미국 산림청에서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경계를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소유 토지의 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무에서 주황색 X를 발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서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셨군요. 장시간 비행 또는 더 심하게는 연이는 비행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쌓이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 알려주는 몇 가지 요령과 비법을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먼저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혹시 오버패커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양말이나 수영복 같은 작은 물건은 신발 안에 넣는 것이 좋아요. 스카프와 벨트는 핸드백에 넣으세요. 배낭을 가지고 여행할 경우 가장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에 넣으세요. 또한 모든 옷을 돌돌 말아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덜 차지하고 구김이 덜 생겨요. 여행을 떠날 땐 무거운 지갑은 집에 두고 가세요. 대신 여권이나 현금과 같은 필수품은 작은 용기나 세면도구 가방에 넣으세요. 민트통을 사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안에 넣은 다음 종이로 덮고 민트를 깡통에 채우세요. 짜잔! 완벽한 은신처가 준비됐습니다. 큰 로션이나 보습 제병은 집에 두고 오세요.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구해 칸칸이 필요한 제품을 채워 넣으세요. 기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은 여행용 용기는 여행 중에 필요한 것 같은 모든 제품을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쏟아질까 걱정된다면 용기 상단에 비닐랩을 씌운 다음 뚜껑을 덮어주세요. 비타민이나 기타 알약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여행용 알약 정리함을 구입할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있고 각 수납 공간에는 13개에서 21개의 알약이나 캡슐을 담을 수 있어요. 또한 밀봉 링이 있어 알약을 먼지와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이제 공항에 미리 도착해 면세구역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아무것도 살 계획이 없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제품을 주머니에 넣게 되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많은 공항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네, 커다란 창문, 풍부한 조명, 안마의자, 편안한 좌석 공간 등이 그 예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차분한 승객은 소매점, 면세점, 음식점에서 돈을 쓸 확률이 10% 더 높아요. 공항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보안 검색 후 바로 반짝이는 면세점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신기한 점은 면세점을 통과하는 통로가 보통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른팔로 짐을 끌기 때문에 매장을 통과할 때 오른쪽을 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세구역을 왼쪽으로 돌리면 승객이 가장 많이 보는 오른쪽에 더 많은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 면세점이 시내 상점보다 저렴하다는 평판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자, 음료, 향수는 공항이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환승 항공편이 있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주의하세요. 일부 공항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100g 이상의 액체류는 밀폐된 봉투에 담겨 있더라도 경유지까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2시간 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대한 교통 허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권장사항은 쇼핑, 식사 및 음료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일 뿐이에요. 보안 검색과 여권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황금 시간이 주어집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거나 읽을 책을 사거나 새 향수에 거액을 지출하는 등 지갑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60분이죠. 생수 같은 걸 공항에서 사면 금방 돈이 바닥날지도 몰라요. 모든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공항에서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빈 물병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 보충 스테이션을 찾으세요. 이런 곳은 보통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최신식 리필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분수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공항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지 마세요. 좋은 환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미리 환전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어요. 일부 서비스는 주문 몇 시간 전에만 통지하면 돼요. 또는 최종 목적지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위해 고급 여행 가방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퍼가 고장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 사이에 짐이 흩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여행 가방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 짐이 더 무겁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으면 여행 가방을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수화물을 위탁하기 전에 전자 추적 장치를 가방에 넣으세요. 여행 중에 가방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공항에 가기 전에 가방에 넣은 모든 짐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러면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나 보험사의 분실물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탑승권 4번을 인쇄해서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행 가방을 분실했을 때 공항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렌즈를 빼세요. 기내의 건조한 공기는 눈을 건조하게 하고 콘택트 렌즈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야, 새로운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나 기내에서 먹기 위해 특이한 간식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비행 전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행기 화장실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여권 어딨어? 아, 여기 있네? 휴, 잠깐, 내가 신용카드를 가게에 두고 왔나? 아니, 여기 있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복잡한 공항을 헤매면서 서류와 카드를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이런 멀티포켓 넥 지갑을 준비해보세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넥 스트랩이 있고 여권, 카드, 현금, 열쇠까지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대형 가족 여행용 지갑을 구입하세요. 모든 서류와 여행 중 가장 필요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여행용 지갑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수납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면 일부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어느 수납 공간에 넣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 사실, 탑승권에서 SSSS 또는 S 문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이 글자 대신 바둑판 무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표시가 있는 경우 기내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2차 검색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편도 예약 또는 항공권 현금 결제 여부가 기준 중 일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고기를 시키실 때는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나 다진 고기의 경우엔 더 그래요. 왜일까요?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고기를 갈면 고기 표면에 유해한 성분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음식을 위험하게 만들 확률이 있죠. 만약 버거를 레어로 주문한다면 충분히 열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는 조금 더 먹기 안전합니다. 일단 고기의 바깥쪽 층이 강한 불에서 구워지면 깨끗하고 안전할 테니까요. 집에서 요리를 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기 한 덩이를 요리할 때 내부 온도를 최소 60도까지 가열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생선은 63도까지 가열되어야 하고 간 고기의 경우엔 최소 71도까지 가열해야 해요. 가금류나 핫도그와 같이 미리 조리된 고기는 안전을 위해 최소 74도까지 가열해 요리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식당에서 마실 걸 주문할 때 가니쉬는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음료에는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이 함께 나오죠. 또 어떤 음료에는 딸기나 심지어 올리브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바텐더들이 항상 같은 위생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땐 과일을 사용하기 전에 바르게 보관해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바에 꺼내두었던 레몬 조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바텐더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때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료만 드신다면 안전할 거예요.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밥을 드신다면 수돗물은 거의 항상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을 주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염소나 제초제와 같은 잠재적 오염물질을 피하시려면 병에 든 물을 주문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더 비싸지만 병원에 가야 할 일은 막아주겠죠. 여러분이 휴가 때 묵는 호텔에는 아마 뷔페가 있을 거예요. 이 뷔페도 건너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있었는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뷔페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죠. 음식을 접시에 놓을 때 포크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감기나 독감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뷔페를 즐기고 싶다면 음식을 데워두는 뷔페에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어떤 것을 차갑게 먹어야 하는지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즈는 온도가 실온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프나 익힌 고기는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하고요. 친구들과 식당에 저녁을 드시러 가신다고요? 빵 바구니는 무시하세요. 나중에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죠. 게다가 영양소도 거의 없고 빵 바구니는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옮겨서 제공되잖아요. 네, 그 빵 조각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자른 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남겼던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술집의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팝콘이나 땅콩을 만졌는지, 여러분 앞으로 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꺼내져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선을 주문하지 않도록 하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몇몇 요리사들은 월요일에 특선 생선 요리가 사실은 3일 된 생선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해산물 시장은 주말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제공되는 생선이 신선한지 항상 확신할 수 없죠. 만약 동네 햄버거집 테이블에 항상 케찹 한 병이 놓여 있다면 그 케찹에는 감자튀김을 찍어 드시지 마세요. 어떤 가게에서는 케찹 2병이 반쯤 남으면 그 둘을 섞을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나 병이 테이블 위에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 그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죠. 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제한 에피타이저도 반가운 친구는 아닙니다. 네, 배부르게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게 보통 간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뉴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배가 부를지도 몰라요. 과식을 피하시려면 다음번에는 땅콩이나 감자칩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샐러드를 메인 메뉴로 주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샐러드가 가장 건강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샐러드는 대부분 튀긴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나 소스나 견과류와 같은 토핑이 잔뜩 올라가 있기도 하니까요. 작은 샐러드 한 그릇으로 메인 코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시기 전에 서버에게 양이나 재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식사를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실 거라면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바로 가세요. 포장 상자를 너무 오랫동안 실온에 보관한다면 그 음식이 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맛이 완전히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볼 계획이라면 포장은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동네 식당의 메뉴판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음료에는 약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음료를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메뉴는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음료일 수 있어요. 하우스 메뉴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보통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레스토랑 모두 요청에 따라 음료에 얼음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기계를 항상 제대로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몇몇 웨이터들과 식당 직원들은 아이스박스 주변에 심지어 곰팡이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냥 차갑게 냉장한 음료를 달라고 하세요. 보통 봉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 바로 앞에서 탄산 음료병을 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음료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저렴한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간단한 아이스크림 한 컵 값을 너무 비싸게 받죠.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큰 컵을 사면 되는데 왜 식당에서 돈을 그만큼이나 쓰시나요? 만약 특정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메뉴를 고르거나 디저트를 아예 건너뛰세요. 우리 모두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러 가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공휴일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날에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접시를 나르기 때문에 주방이 아주 많이 붐빕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이런 업무량 때문에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지죠. 만약 특정한 날을 정말로 기념하고 싶다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을 고르세요. 아니면 그 주 주말도 좋죠. 하지만 연휴 동안 문을 닫은 식당이라면 문을 다시 연 직후에 서둘러서 예약하지는 마세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리 실력을 키우기에 연휴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요리라면 주문을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산물 전문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꽤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메뉴판에서 더 많이 팔리는 요리를 시키도록 하세요. 평범한 스펀지와 베이킹소다는 벽에 묻은 작은 기름때, 지문, 얼룩을 지우는데 훌륭한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나무 울타리 등 페인트가 칠해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후 얼룩진 부분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마른 천으로 베이킹소다를 닦아내서 남은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이 페인트를 망칠까 걱정된다면 먼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서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즙을 추출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딱딱한 표면에 살짝 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힘껏 짜주세요. 바닥에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면 작은 파편을 모두 찾아내서 치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투명하다면 더욱 그렇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빵 한 조각이요. 큰 조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닥에 두꺼운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작은 조각을 주우세요. 빵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심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쪽을 반으로 잘라 빈 그릇에 문지르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타, 리조또 또는 샐러드를 그 그릇에 담고 식사를 즐기세요. 프링글스 튜브는 종이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 좋은 옵션입니다. 깔끔한 미니멀리즘 주방에 어울리도록 튜브를 일반 색상으로 칠한 다음 측면에 탈착식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칫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칫솔모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요. 칫솔모가 바늘귀를 통해 실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고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에 지워지지 않는 성가신 차얼룩이 있다면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아보세요. 더러워진 수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력이 약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접시의 어두운 얼룩을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최근에 정말 멋진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요. 꽃의 수명을 매우 쉽고 거의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설탕 몇 티스푼을 넣어요.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을 꽃병에 다시 넣기 전에 줄기에서 2.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이 요령은 수분 흡수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줄기, 특히 딱딱한 줄기에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제 꽃다발을 꽃병에 다시 넣어요. 꽃은 12시간 이내에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발이 시린 경우 헤어드라이기로 신발을 따뜻하게 데운 후 사용하세요. 이 팁은 야외용 겨울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솜 2개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솜을 신발에 밤새 넣어두세요. 아침에 제거하면 멋진 향이 날 거예요. 좋아하는 향을 몇 가지 섞어서 신발 향을 맞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팁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2숟가락을 넣고 식초를 조금 부어주세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쇼를 즐기세요.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머리 바로 뒤에 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해요. 그런 다음 동일한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 8개의 작은 가시는 바람에 강한 불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장이 작아서 새 옷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면 빈 음료수 캔 위에 금속 탭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 위에 옷걸이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옷걸이의 보관 공간을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비상용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셨나요? 버터예요. 차가운 버터 조각을 잘라서 내열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중앙에 똑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심지가 필요해요. 평범한 면끈이나 노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구멍을 통해 양초 바닥까지 들어가도록 찌르세요. 심지 끝에 버터를 부드럽게 바르고 새 DIY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넥타이에 성가신 주름을 펴려면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세요.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데 구겨진 지폐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 지폐를 빠르게 다림질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낭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우와, 지퍼가 뻑뻑해요. 왜 다른 지퍼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둘러 코트를 버리지 마세요. 비누를 지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스타킹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그 안에 긴 판지 튜브 2개를 넣으세요. 양쪽에 튜브 하나씩을 넣어 내부 문 아래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문 아래의 틈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줍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옷걸이형 옷 보관함에 여러 칸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 바로 넣고 지퍼를 잠그면 떠날 준비가 끝납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이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단 2초 만에 옷장에 걸 수 있어요. 신발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빗을 잡고 못을 빗살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안전하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못을 받기 시작하면 빗을 부드럽게 밀어내어 못 받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냄비나 팬을 닦을 때 비상용 금속 수세미가 필요하다면 은박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약간의 주방 세제를 바르면 새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효과가 좋죠? 참고로 은박지는 새 것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요리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거예요. 샤워헤드에 물때가 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닐봉지에 식초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 샤워헤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밴드로 고정하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샤워헤드를 오래된 칫솔이나 솔로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수도꼭지 헤드에도 적용 가능해요. 대부분의 스크루드라이버를 렌치에 쉽게 밀어 넣은 다음 더 많은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까다로운 각도와 높이를 다룰 때 유용하겠죠. 이 포장 용기들을 평평한 접시로 펼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먹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건 다 먹고 나면 다시 접어서 집에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는 냄비는 좋지만 그런 냄비를 쓸 때는 금속 조리기구는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속이 냄비와 팬에 달라붙지 말라고 바른 코팅을 긁어서 상하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요리 도구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안 좋은 건 달라붙지 않는 코팅에 음식과 섞일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중간 크기의 탄산음료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패스트푸드 소매상으로 하여금 모든 탄산음료들을 더 크게 만들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장려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중간 크기의 음료를 구입해요. 단지 작은 음료보다 가격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죠. 또 중간 크기는 큰 옵션 바로 옆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싸도 공정한 거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2병을 볼게요. 하나는 1,000원이고 다른 건 3,000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2,000원을 아끼기 위해 작은 걸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더 비싼 세 번째 사이즈를 추가해 놓으면 3,000원으로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비록 중간 크기의 병은 큰 병보다 훨씬 작지만 가격은 500원 정도 더 저렴할 뿐이어도요. 맛있는 토블론 초콜릿에는 흥미로운 디자인이 있어요. 이 초콜릿이 스위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특이한 삼각형 모양이 스위스 알프스를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용도는 실용적인 거예요. 초콜릿 조각들이 삼각형이어서 하나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쉽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딱 한 번 먹기에는 맞는 건데 누가 하나만 먹고 멈추겠어요. 이제 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좋아요. 이 용도는 뻔한데 아마 여러분은 잘못 써왔을 거예요. 세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옷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권장하는 것보다 세제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얼룩을 가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가 많으면 엄청난 양의 비누 거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먼지를 보호해주고 지워지지 않게 해요. 땅콩 버터에는 숨은 목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팁은 있죠. 천연 땅콩 버터의 경우 제품을 잠시 찬장에 두면 기름과 고체가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땅콩 버터 한 병을 구입하시거든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더 고르게 분배될 거예요. 주스 상자 맨 위에 있는 덮개는 더 잘 들 수 있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자를 너무 꽉 쥐어짜서 액체를 쏟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점검한 게 언제죠? 언제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접지면 자국이 있어요. 이 접지면 홈에 동전을 넣기만 하면 돼요. 동전의 얼굴면이 거꾸로 여러분을 향하도록요. 동전의 얼굴면이 다 보인다면 새 타이어 구입을 고려해야 할 때예요. 감자껍질 필러는 이 이름이다가 아니에요. 꽤 다재다능한 물건이죠. 치즈를 자르고 감자칩을 만들거나 샐러드를 위해 종이처럼 얇은 당근 조각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심지어 양파를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썰 수도 있어요.
식기세척기를 들인다는 게 더러운 접시들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모든 게 똑같이 깨끗해질 걸 기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치에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요. 제일 더러운 그릇을 스프레이 암이 향할 수 있게 하단렉 중앙에 배치해요. 보통 냄비, 팬, 그리고 아주 더러운 접시들과 같은 것들이죠. 세제 디스펜서 위에 큰 물건은 올려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누를 막을 수 있고 비누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스테이플러 철심 제거기를 사용하는 건 열쇠고리에서 열쇠를 빼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손톱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열쇠고리에 새로운 열쇠를 추가하고 싶을 때도 스테이플러 철심 제거기를 가져와 코일 사이에 이빨을 누르세요. 누르면 공간이 더 생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닦을 때 치약을 너무 많이 쓰는데 완두콩 크기면 충분합니다. 광고에서 더 많은 양을 쓰면 좋아 보일 뿐이에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전기찜솥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치의 주요 작업 원리는 열을 가둔 다음 점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냄비에서 하는 것처럼 매분마다 음식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장치의 뚜껑을 들지 마세요. 뚜껑을 열면 열이 빠져나가 조리 시간이 길어져요. 리벳은 청바지에 있는 작은 금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미적인 이유로 있다고 믿죠.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리벳을 옷 조각이 찢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압력을 많이 받는 곳에 놓곤 했어요. 리벳이 천을 서로 붙들어매는 데 도움이 되었죠. 어떤 동전의 가장자리는 매끄러운 반면 또 어떤 동전들의 가장자리는 홈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으세요? 이 홈들은 사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거기서 얻은 금속으로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자리에 홈이 있는 걸로 같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졌죠. 대부분의 책의 앞과 뒤, 적어도 앞 또는 뒤 한쪽에 한두 페이지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건 시그니처 때문이에요. 책을 만들 때 프린트가 접고 자르는 페이지 그룹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시그니처에는 4 또는 16, 32, 64페이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 쓰여진 작품이 200페이지라면 이런 시그니처는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203페이지가 있다면 시그니처 중에 남은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출판업자들은 이 여유 공간을 삽화, 미래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작가가 쓴 다른 책들, 심지어 다른 책의 짧은 발췌본들로 채우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교과서, 사용설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서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둡니다 라는 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메모는 독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방차는 왜 빨간색일까요? 과거 1900년대에 도로의 차들은 대부분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차들을 바다에서 눈에 띄어 교통지옥을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록색은 가세요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신호등을 볼 때의 의미예요. 스쿨버스가 노란색인 건 도로에서 이 색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긴 파장을 가진 색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멀리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지 표지판도 빨간색입니다. 화장품에 몇 개의 숫자가 있다는 거 알아차린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코드는 튜브 가장자리를 따라 적혀 있거나 병과 상자의 바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숫자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이 지침을 따르면 피부가 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유리 제조업체가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사용하는 철 성분 때문에 유리 테이블 커버와 상단에 녹색 색조를 가끔 볼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서 유리를 보면 특히 초록색 빛을 잘 볼 수 있죠. 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철이 적은 유리를 고르세요. 여러분의 차에는 전혀 몰랐던 숨겨진 기능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차량은 후드 아래의 모든 것이 컬러 코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을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딥스틱, 오일캡, 냉각수와 같은 거요. 브레이크와 워셔액도 볼 수 있어요. 검은색이나 회색은 정비사에게 맡기세요. 차 계기판에서 눈송이 모양의 경고등을 본 적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외부 온도를 나타내는 센서예요.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도로에 위험이 있을 때 활성화돼 불이 켜집니다. 때로는 오디오 경고 또는 대시보드에 도로가 빙판길이라는 걸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타이어로 변경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차량은 여름에 대비한 추가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햇빛 가리개 같은 거요. 여러분의 차량에는 보너스 기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햇빛이 앞에서 비치지 않을 때에도 가리개를 옆으로 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떤 가리개는 확장되기도 해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만일 늘어나는 가리개가 없다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선바이저 익스텐더를 구입하세요. 온라인에도 있어요. 익스텐더는 기존 선바이저 또는 창에 부착하여 그늘막 범위와 가시성을 개선합니다. 집에 있는 숨겨진 기능도 찾아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냉동실에 얼음을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아마도 얼음틀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음틀은 특정한 모양으로 생겼고 물이 맨 위에 한 층을 더 형성하도록 채워야 합니다. 2층은 틀을 비틀면 얼음 덩어리가 깨져서 나오도록 해주기 때문에 얼음을 더 빨리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얼음을 꺼내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븐의 열이 너무 높거나 온도를 더 잘 조절해야 하는 요리를 해야 할 경우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븐의 손잡이를 빼면 뒤쪽에 눈금 나사가 달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를 빼고 원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우선 오븐을 에너지원으로부터 꼭 분리해야 해요. 부엌의 스토브와 차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후드가 있어서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나 청소를 해야 할 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엌 스토브의 윗부분을 자세히 보면 뒤쪽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경첩이 보일 거예요. 그걸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그 안에 쌓인 때를 닦을 수 있어요. 왜 접착제가 병 안에 붙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답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좀 복잡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PVA 접착제는 폴리머라는 분자와 물을 포함합니다. 접착제가 나오면 물은 증발하고 끈적끈적한 폴리머만 남습니다. 슈퍼 접착제는 거의 그 반대예요. 슈퍼 접착제는 공기 중에 수증기와 부딪히자마자 굳어지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참조와 참고 문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모든 정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포맷해요. 가능한 한 많은 화초들로 둘러싸여 있고 싶다면 화초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꽂으세요. 단순히 식물의 표면을 보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흙 속으로 손가락이 5에서 7cm까지 넣었을 때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화초가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제한된 깊이 때문에 작은 화분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초를 기르기 전에 항상 그 식물에 필요한 물과 햇빛을 조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항상 입는 옷이 있고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옷장 뒤에서 잊혀지고 있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옷이 어느 것인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선 모든 옷걸이를 뒤로 향하게 합니다. 만약 좀 더 공을 들이고 싶다면 옷걸이에 테이프를 붙이고 각각의 시작 날짜를 적어요. 그 후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옷을 입을 때마다 옷걸이를 앞으로 돌리세요.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 아직 돌아가지 않은 모든 옷걸이에 걸린 옷은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세요. 옷걸이를 사용하여 옷장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스카프를 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스카프가 구겨지지도 않고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스카프와 버릴 때가 된 스카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옷장의 수납 공간을 늘리고 싶다면 진공팩 수납 가방을 사용하세요. 옷이나 침구류, 담요 등을 접어서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진공청소기에 전원을 켜고 노즐을 봉지 실 위에 놓고 봉지에서 여분의 공기를 모두 제거해요. 옷의 보관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옷을 깨끗하고 건조하고 좀이 슬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빈 바구니가 있는데 아직 버리고 싶지 않다면 멋진 램프로 재활용하세요. 위커 바구니가 가장 적당해요. 바구니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에 펜던트 조명 키트를 넣으세요. 바구니를 손으로 칠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칠하고 싶을 때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집 주변의 물건을 깔끔하게 다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안 쓰는 쿠키병에 세탁 건조 볼을 보관하는 거지만 용도는 무궁무진해요. 또한 컴퓨터, 노트북 또는 TV 스크린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건조기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먼지 입자들을 끌어당겨요. 건조기 시트는 정전기를 줄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드라이 시트는 머리가 마음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도 도움이 돼요. 잔머리가 통제 불능이 될 때 머리를 길들이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드라이 시트 한 장을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쭉 문질러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정 종류의 비누 바가 있는데 그 향을 옷으로 옮기고 싶다면 비누로 옷을 더 상쾌하게 만드세요. 그 비누를 천에 싸서 옷 사이에 아무 곳에나 놓으세요. 셔츠를 입을 때마다 좋은 향이 날 거예요. 또한 섬유유연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탁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세탁기는 점프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특히 격렬한 탈수 사이클 동안 세탁기가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세탁기가 바닥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대부분의 현대식 세탁기는 한 쌍의 다리가 있어서 알아서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세탁기가 있는 자리에서 뒷면을 들어 올리고 장치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수평이 되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서 슈퍼마켓 선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사는 브랜드를 고르거나 거기 있는 것 중 가장 싼 걸 고르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다음에 물병을 살 때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어떤 걸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닥을 확인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맞아요. 뒤집어서 안에 번호가 있는 재활용 기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새겨진 삼각형들은 사실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병 제조에 사용됐는지를 나타내요. 그럼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회용으로만 안전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 병을 햇빛과 따뜻한 온도에 노출시키면 여러분의 액체의 독성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시는 건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죠. 이제 안에 있는 숫자가 3이나 7이면 일반적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병들은 이미 여러분의 음료나 음식에 침투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 노출되는 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2, 4, 5 또는 pp라는 글자가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로 소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로 차가운 물을 그 안에 저장하고 때때로 소독해줘야 합니다. 물병 안에 어떤 종류든 뜨거운 액체를 넣는 것은 안에 있는 액체가 플라스틱으로부터 화학물질을 흡수한다는 걸 의미해요. 계속 플라스틱 병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플라스틱으로 묶인 팩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열어서 사려고 했던 것만큼 집으세요. 슈퍼마켓들은 소비자들이 종종 플라스틱을 찢는 걸 게을리하고 추가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물이나 탄산음료 한 팩을 다 사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슈퍼마켓의 냉장 코너로 이동했어요. 치즈를 보고 어떤 치즈를 사가야 할지 고민하죠. 비닐에 분리되어 작은 조각으로 나온 것들은 사지 마세요. 실제 치즈 함량이 51% 미만이니 치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은 사실 여기에 치즈 대신 치즈 상품이라는 라벨을 붙여야 해요. 그리고 미세한 글씨를 찾다 보면 포장지 어딘가에 그 도장이 찍힌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단단한 치즈를 살 때 색과 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우선 치즈는 균일하고 흰 층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인 구멍이 있는 치즈를 고르는 대신에 전체 치즈 덩어리에 구멍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치즈를 고르는 게 좋아요. 오, 맞다. 그리고 사기 전에 치즈를 눌러보세요. 바로 형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살만한 완벽한 치즈를 찾았어요. 그러면 생선, 그걸 고를 때 눈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물고기와 첫눈에 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의 눈이 밝은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볼록한 눈은 물고기가 오래됐고 어쩌면 소비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고기 애호가들을 위해 접착제 바른 고기를 사진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맞아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고기 제조업자들은 고기를 팔기 전에 고기 몇 조각을 붙이는 습관을 길렀어요. 약간의 흰가루, 트랜스글루타미나제 또는 액티바 GS의 도움으로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양의 고기를 팔기 위해 작은 고기 조각들을 붙여요. 이게 고기 공급을 늘려주고 고기 생산자들이 더 작은 고기 조각들을 낭비한 걸 줄여줌으로써 돈을 벌게 해주죠. 접착제 발린 고기를 고르지 않게 포장된 고기에서 균열을 찾아보세요. 그 접착제가 식이섬유를 붙일 수는 있다고 해도 지방을 붙잡아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 지방에 금이 있다면 누군가가 2개 이상의 고기 조각들을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에서 균열을 좀 발견했다면 그건 접착제가 닳아 없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쇼핑 팁을 시도해보고 다시는 접착제 발린 고기를 사지 마세요. 다음은 키위. 너무 무르다면 사지 마세요. 공교롭게도 아주 무른 키위는 엄청 썩었거나 과하게 익었을 거예요. 어쩌면 썩은 건 실제로 있진 않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키위가 너무 물러지면 에틸렌이라고 부르는 걸 방출하는데 이게 과일에 끔찍한 신맛을 줘요. 어떤 걸 사야 할지 알고 싶다면 손가락을 그 위에 대고 밀도로 확인하세요. 손가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징조예요. 하지만 약간만 들어가고 과일이 스스로 빠르게 다시 재구성된다면 그게 여러분이 찾고 있던 거예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포장된 것 중 5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어떠한 것도 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포장된 음식의 재료가 많을수록 아마도 더 많이 가공된 음식일 거예요. 물론 이 5가지 재료의 품질도 중요하죠. 아무튼 다음에 여러분이 뭘 살 것인지 선택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감자칩. 이 바삭한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포장된 감자칩이 사실 감자의 42%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결국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사지 않을 거예요. 열기 전에 재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3.6kg의 감자, 당근, 사과가 들어있다고 하는 미리 포장된 야채 봉지들, 정말로 그 정도의 무게를 여러분에게 판다고 생각하나요?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각 봉지의 무게가 실제로 얼마나 나가는지를 짐 저울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 이 3.6kg은 2.6kg이 되고 계속 내려가죠. 슈퍼마켓이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보통 포장하는 사람들이 봉지들을 급하게 채우느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은 이 3.6kg짜리 봉지에 넣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실제로 재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분홍색 면도날을 선호할지라도 사지 마세요. 핑크텍스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알고 보니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남성과 소년 시장 점유율을 위해 만들어진 동일한 제품보다 7%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여성들이 더 좋은 소비자이고 같은 제품에 대해 추가 가격을 지불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을 좀 아낄 생각이라면 그냥 파란색을 사세요. 이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전에 PLU 코드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PLU 코드는 미국의 개별 생산품에 적용되는 작은 스티커에 있는 4자리 또는 5자리 숫자예요. 4자리 코드는 보통 농산물이 유기농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진열대에서 섞일 수 있으니 각각의 개별 제품들을 반드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숫자 9로 시작하는 5자리 코드는 제품이 거의 항상 유기적으로 길러졌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찾는다면 이걸 골라야 해요. 절대 녹색 감자는 사지 마세요. 녹색 감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비록 대부분은 가게로 오지도 못하지만 조심하세요. 녹색 감자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는 감자의 최고 품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거나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기 때문에 녹색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녹색은 인간에게 해로운 독소의 특정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니 멀리하세요. 18개월 이상 된 커피는 사지 마세요. 쇼핑하기 전에 유통기한 날짜를 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분쇄 원두보단 홀빈 원두를 사세요. 원두는 커피의 항산화 특성을 보존하고 마시기 전에 바로 갈아 마시는 게 보통 커피의 모든 힐링 성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은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연구가 정말 좋은 딜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날 사이에 쇼핑하는 거라는 걸 보여줬어요. 가격이 제일 내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아끼려 한다면 일요일을 잊어버리세요. 절대 안 돼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밝은 명과 함께 하세요. 음식은 필수적이죠? 좋은 소식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굶주릴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바다 물고기는 초밥처럼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기생충은 바닷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선들은 꽤 안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시방편으로 만든 회를 찍어 먹을 간장은 없네요. 숲 한가운데서도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스펜, 단풍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의 속껍질은 식용이 가능해요. 초밥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죠. 또한 솔잎을 사용하면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환상적인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눈을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란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갈증을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눈을 먹으면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또한 눈을 녹이려면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밀가루는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니까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밀가루는 석탄보다 인화성이 35배나 높으니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요리 팁이 있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면 베이킹소다를 뿌려야 해요. 더 큰 불이라면 소화기를 사용하세요. 팬 위에 뚜껑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곧 부족해질 테고 산소가 없으면 불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반려견과 함께 호수나 연못 근처를 걷고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캥거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상황이든 도와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세요. 캥거루는 포식자에게 위협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운한 포식자가 물에 들어가면 캥거루는 동물을 익사시킬 수 있어요. 많은 개가 이런 식으로 다쳤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반려견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강둑에 머물러 주세요. 히치하이킹은 재밌지만 숲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독을 빨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상처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진정하고 바닥에 누워 상처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는 친구가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긴급 상황에서는 돋보기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돋보기의 방향을 태양에 맞추고 마른 풀과 같이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향하게 하세요. 곧 연기가 보일 거예요. 돋보기의 배율이 높지 않은 경우 렌즈에 물을 추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퓨마에게서는 절대 도망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동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대신 몸을 크게 벌리고 팔을 벌리고 가슴을 부풀리고 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위험한 곤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발가락이 거미나 전갈에 닿지 않도록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방울뱀은 더운 여름날 침낭에 침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방울뱀을 탓할 수는 없죠. 누구나 더위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낭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 꿈틀거리는 생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캠프파이어는 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벌이 주인공 중 한 명을 공격하고 벌을 없애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벌들은 여러분이 숨이 차서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죠. 얼어붙은 호수에 빠졌는데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얼음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세요. 그곳이 보통 여러분이 빠진 구멍입니다.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음 구멍보다 훨씬 밝아요. 빠져나온 후에는 걸으려고 하지 말고 물개처럼 구멍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세요. 얼어붙은 호수에 빠지지 않는 한 수영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한류는 수영의 즐거움을 쉽게 망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해영과 평행하게 수영을 시작하면 물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려면 허리를 굽혀 물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엉덩이를 수평으로 세우세요.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하세요. 견갑골을 모아 가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해 당황은 금물입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고 구명조끼를 사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바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바지를 실제 구명조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지에 공기를 채운 후 입구를 묶고 목에 걸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지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지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부양장치가 없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주거나 막대기나 밧줄을 이용해 구조하는 거예요. 어두운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면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세요.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공기방울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예요. 급할 때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바닷물은 체액보다 4배나 더 염분이 높기 때문에 먼저 4배로 희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바닷물 한 컵에 생수 3잔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섞으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바닷물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담수를 대체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변에 있고 다리는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빠지는 걸 느껴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점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 해요. 다른 징후로는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 자고 있는데 강한 가스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을 켜지 마세요. 전등 스위치에 스파크가 가스에 불을 붙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손전등도 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조명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안내견이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쓰다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견주가 개를 움직이게 하세요. 견주가 주위에 없는데 안내견이 주의를 끌려고 한다면 견주가 위험에 처했을 수 있으니 안내견을 따라가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웠을 때는 소셜미디어에 내용을 게시하지 마세요. 도둑이 이 정보를 이용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무시해요. 방문했던 아름다운 해변의 사진은 집에 돌아와서 올릴 수도 있어요. 주유비가 느리지만 꾸준히 예산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팁을 활용해 보세요. 고향으로 운전해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가 아닌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지하층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규칙과 속도 제한을 준수하세요. 규칙과 속도 제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에서 녹색 신호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져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한 횟수가 줄어들고 공회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속 80km 이상의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면 유류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제로백까지 갈 때까지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멈추지 마세요. 적색 신호등에 접근하는 동안 속도를 줄이세요. 언덕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언덕 기슭으로 가는 도중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세요. 하이퍼마일링의 새로운 초능력을 개발하세요. 하이퍼마일링은 자동차의 연비를 최대 37%까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팁과 기술을 말합니다. 우선 차량 튜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며 연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차량 설명서를 보고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해서 기름을 덜 들이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엔진이 더 열심히 작동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트렁크의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고장난 바비큐 그릴과 17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 상자가 정말 필요한가요? 자녀의 여행을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물건들도 버려야 합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료가 소모돼요. 차량이 싣고 다니는 45kg을 줄이면 차량 무게에 비례해서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차량 지붕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애세요. 바람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엔진에 추가 부하를 줘서 고속도로에서
20%가 더 많은 가스를 연소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태그를 구입하세요. 어리석은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충전하면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대신 자연 바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시내 주행 제한 구역 내에서 운전할 때, 특히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만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면 불필요한 바람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주행할 때마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컨버터블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상단을 닫아두세요. 바람을 쐬고 싶어서 구입했겠지만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그 낭만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내에서 운전하는 동안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기후에 살고 있다면 항상 에어컨을 켜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켜고 끄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에어컨이 꺼져도 팬은 계속 작동하며 몇 분 동안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너무 더워지면 에어컨을 또 몇 분간 켠 다음 사이클을 반복하세요. 복잡한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현명하게 계획하세요. 식료품 쇼핑을 하고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 정기 점검을 받고 친구와 시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이 모든 일정을 결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경로를 계획하세요. 가장 먼 목적지를 먼저 방문하고 나머지 장소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도록 계획하세요. 가장 먼 곳까지 운전하는 동안 차량이 예열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따뜻한 차량이 더 효율적이며 차갑게 시동을 걸 때마다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주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고 대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주행하거나 더 나은 연비를 얻진 못해요. 차량 설명서에서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가스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으니까 일반 가스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크루즈 컨트롤은 평지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불필요한 가속을 방지하므로 항상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는 경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어요. 언덕의 정상에 도달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더 오래 동작할 거예요. 변하는 풍경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유지해 주세요. 평행 주차가 고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능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길거리에 주차할 때는 후진이나 전진 조작을 많이 해야 하는 곳 대신 풀스루 주차 공간을 찾아보세요. 주차할 때는 차가 아직 따뜻할 때 후진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 후진해서 돌아서야 하게 되면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또한 차량 흐름에 맞춰 후진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차가 도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주차하세요. 중력을 이용하면 가장 낮은 연료비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일찍 출발하세요. 마음이 급하면 더 빨리 운전하고 긴장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고 신호등마다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창문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공회전을 유발하고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요. 주유소가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 줄을 서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만 주유소에 들리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더 편할 때 주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유소에 대해 조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특정한 주유소 찾기 앱을 사용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시 또는 지역 경계를 넘어선 곳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흐름을 따르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 말이죠. 공기 역학 때문에 같은 속도로 혼자 고립되어 이동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교통 흐름은 이동 방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급하지 않을 땐 저항이 가장 적은 차선을 선택하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자주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시내에 있을 때는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하는 차선을 선택하지 마세요. 집주인들이 집을 그림처럼 완벽하게 꾸미고 싶어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새 러그의 모서리를 평평하게 하는 건 정말 성가실 수 있죠.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재적인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모서리에 얼음 몇 개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러그는 평평해지고 더 이상 말려 올라간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꽁꽁 얼어붙은 차 안에 앉아 창문에 성에가 서서히 녹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 김서림을 닦아내는 재앙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벌금을 물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이 독특한 성의 제거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로 방지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고양이 모래였습니다. 낡은 양말이나 스타킹에 고양이 모래를 채우고 묶은 다음 차창 아래에 놓아두기만 하면 돼요.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10분이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고양이 모래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스레인지 청소도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틱톡의 한 청소 전문가가 가스레인지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비법을 알려주었으니까요. 오븐 스프레이와 비닐랩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스토브에 청소 제품을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비닐랩으로 덮으세요. 이때 인내심이 필요해요. 세제가 마법을 부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비닐랩을 떼어내고 나면 얼룩이 녹아내릴 거예요. 스토브에 남은 얼룩은 이제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찌든 때는 일반 천으로 마무리하세요. 이제 멋진 자동차 쓰레기통은 잊으세요. 플라스틱 시리얼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쓰레기통에 돈을 낭비하나요? 차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입구가 플립형으로 되어 있어 급회전할 때 쓰레기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비닐 식료품 봉투를 끼워 넣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동네 살롱에서 비싼 스파를 받지 않아도 돼요. 생리대, 치약,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됩니다. 치약과 베이킹소다 가루를 섞어 패드에 골고루 펴바릅니다. 발바닥에 패드를 붙이고 양말을 신어 발에 꼭 맞도록 합니다. 패드가 혼합물과 습기를 잘 흡수해야 지방 곳곳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한두 시간 후 물로 치약 혼합물을 충분히 헹궈내요. 발바닥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단계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생리대는 집안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서랍에 향이 나게 할 수도 있어요. 패드에 향수를 살짝 뿌리고 원하는 옷 옆에 놓아두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에서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운동 가방에도 하나씩 넣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전등가스에 신경 쓸 때가 됐어요. 보풀하기 제거 롤러를 들고 먼지로 뒤덮인 전등갓 밑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 3개가 펼쳐지는 걸 놀랍게 지켜보세요. 전등갓이 카멜레온처럼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반려견의 털과 작별하고 새로운 살림 친구인 고무스퀴지 브러쉬와 인사하세요. 이 나쁜 녀석은 카펫의 털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러그 위를 짧고 빠르게 쓰다듬으며 털 폭풍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나무 바닥이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무 모가 마법처럼 작동하여 거대한 헤어볼을 만들어내니까요. 캐비넷과 가구 상판에 멋진 모자를 씌우면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왁스 종이나 종이 봉투로 만든 모자예요. 먼지와 기름기가 이 모자에 달라붙어요. 새로 단장할 때가 되면 몇 달에 한 번씩 교체해주면 돼요. 범퍼 스티커나 주차 허가증을 겨우 떼어냈는데 끈적끈적한 지저분함이 남았을 때의 기분 아시죠?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15분 동안 재워두세요. 그러면 접착제가 푹신한 구름처럼 부드러워져서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 때문에 주방에서 악취가 난다면 탐정 모자를 써야 할 때입니다. 필터에 남은 음식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번 뜨거운 세척 코스에 식초를 조금 넣으세요. 성가신 음식물 찌꺼기가 식기세척기 악취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바세린 마법사가 될 준비를 하세요. 매니큐어를 사용하기 전에 바세린을 손톱 주위에 살짝 발라주면 성가신 매니큐어 얼룩의 작별을 구할 수 있어요. 바세린을 바른 후에는 매니큐어 리무버를 사용할 필요 없이 남은 부분을 닦아내세요.
좀 더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목과 손목에 바셀린을 발라 향수를 더 오래 지속시켜보세요. 향기 분자가 너무 빨리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향기 슈퍼히어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최근에 샤워 커튼을 확인해 보셨나요? 꽤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수건 몇 장과 함께 세탁기에 넣으면 더 이상 비누 찌꺼기 얼룩이 남지 않을 거예요. 수건은 세탁기에 돌리는 동안 지저분한 부분을 문지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폼 파이프 단열재 스트립으로 짝이 이른 양말과 작별하세요. 각 조각을 측정하고 자른 다음 세탁기와 건조기 또는 벽 사이의 틈새에 넣으면 돼요. 양말 한 짝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테이블이 흔들려서 스타일에 방해가 되나요? 병 코르크가 도와드릴게요. 코르크 조각을 잘라 흔들리는 테이블 다리에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음료를 놓을 수 있는 튼튼한 표면이 완성됩니다. 망치는 단순히 두드리는 도구 그 이상입니다. 망치의 뒷면에 못을 끼울 수 있어요. 더 이상 손가락을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못을 집게에 끼우기만 하면 바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뚜껑을 집어 올리는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지루한 오븐 장갑은 버리고 집게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끝부분을 집지 말고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세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가운이 미끄러지거나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죠. 모든 고리를 통과하는 대신 앞쪽 고리를 통해 끈을 넣으면 됩니다. 굳이 몸에 감을 필요도 없죠. 중요한 건 앞쪽이니까요. 끈을 단단히 묶어두면 금세 멋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여러 개인 양초를 켜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손가락 끝을 다칠 일이 없어요. 사실 하나씩 불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심지에 불을 붙이고 양초를 올바른 위치로 기울이면 다른 심지에도 불이 붙어요. 우리 모두 데오도란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해야 해요. 겨드랑이에 밤새도록 충분히 흡수시켜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USB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드리죠. 코드에 있는 그 기호 아시죠? 네, 장식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음새를 혀의 반대쪽 가장자리에 맞추면 짜잔!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더 이상 거꾸로 옆으로 이리저리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기는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에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에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에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세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 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 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 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은 오래된 종이를 봉지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게 음식과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모든 액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서 나쁜 냄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살충제는 가격이 비싸죠? 저렴한 대안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윗부분을 깔때기 아랫부분 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 후 뒤집어서 병 안에 넣으세요. 따뜻한 물 2컵과 설탕 2큰술을 섞으세요. 모기가 안에 있는 액체에 이끌려 갇히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지 말고 편히 앉아서 쉬세요.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니츠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니츠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닛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의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두 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 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놓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 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 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냥을 만드세요. 성냥을 냅킨으로 싸서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잔! 꺼지지 않는 성냥이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면도기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부셔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에 넣을 수 있어요. 짝수의 빈 병을 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나무 판자 표면 양쪽에 병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판자 옆면에는 손잡이로 밧줄을 달아줍니다. 캠핑용 식기 보관함이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소는 영양분을 촉진합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넣으면 식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베이킹 접시에 라면을 여러 개 넣고 두툼하게 치즈로 덮은 다음 라면 스프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케첩을 붓고 페퍼로니나 버섯 같은 다른 토핑들을 면 사이사이에 부으세요.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우세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됩니다. 라면은 또한 훌륭한 불쏘시개입니다.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에 바늘로 장식용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바닥에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컵을 램프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램프 벨트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컵에도 반복하세요. 컵을 램프 벨트에 놓기 전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용기는 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 뿌리를 꿀에 담그세요. 그리고 감자 안에 뿌리를 넣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감자를 화분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화분에 자신만의 장미를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신발은 치아만큼 하얗게 될 거예요. 훌라후프와 욕실 커튼을 사용하여 숲속 어디에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에 고리로 커튼을 부착하고 끈으로 나무를 묶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여 임시 탈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이킹에 테이프를 통째로 가지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양을 라이터에 감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조각씩 잘라 쓰세요.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한다면 소파 다리 아래에 바나나 껍질을 두세요. 가구는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도시락을 먹은 후에 많은 기름이 도시락 표면에 남아있어요. 설거지를 더 쉽게 하려면 도시락에 약간의 세제를 짜넣고 기름 종이와 물을 넣고 도시락을 덮은 후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도시락이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만약 슬리퍼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게 소다 2병밖에 없다면 그걸 납작하게 눌러서 라벨 밑에 발을 넣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깡통을 이용해서 촛대나 요리를 위한 미니 스토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에 세로로 칼집을 하나 만들고 위와 바닥에 2개의 칼집을 냅니다. 양쪽을 문처럼 열어서 안에 초를 넣습니다. 만약 음식을 요리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막대기 한 다발을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런 다음 병 위에 냄비를 올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새 막대기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스웨터 밑에 마른 잎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한 더 두꺼운 성냥을 만들려면 5개의 성냥을 실을 이용해서 한 묶음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을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냥을 상자에 넣으세요. 배낭이나 텐트의 지퍼가 잘 미끄러지지 않아 지퍼를 잠그기 어렵다면 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를 들고 지퍼의 전체 길이를 따라 문지르세요. 지금 쳐다보지는 마세요. 하지만 침대를 정리할 때 여러분은 작은 먼지 진드기를 위한 아늑한 집도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베개 담요 시트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작은 녀석들은 여러분의 침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매트리스처럼 어두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나쁜 소식은 현미경 없이는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침대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서 덮어주면 진드기가 아주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거든요. 이 작은 벌레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햇빛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진드기를 보호해주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만약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다면 진드기는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정리하지 않는 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을 위한 일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피곤함을 느낍니다. 오전 2시와 오후 2시예요. 하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잠자기를 미룰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후 2시에 낮잠을 자지 않아요. 만약 잠깐 눈을 붙이고 싶다면 5시 이전에 낮잠을 자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잠들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밤을 새우게 될지도 몰라요. 최고의 수면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지만 만약 낮 동안 잠을 안 자고 견딜 수가 없다면 20분 이하로 알람 시계를 맞추세요. 졸음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얼음물 한 잔도 잠을 금방 깨울 수 있어요. 물을 마시거나 얼굴을 적시거나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산적이 되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버맨 수면 사이클을 활용했습니다. 한 번에 20분밖에 자지 않았지만 4시간마다 잠을 잤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명했고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넘는 것 같았죠. 이 사이클의 단점 중 하나는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인 니콜라 테슬라는 잠자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빈치처럼요. 그도 같은 위버맨 수면 사이클을 사용했고 하루에 절대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84시간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 여러분도 뭔가 놀라운 것을 발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잠들기 전에 최소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V,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을 의미해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합니다. 필드를 스크롤하지 않고 잠이 들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정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랩톱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모드를 켜둘 수도 있어요. 눈이 매우 고마워할 거예요. 잠들기 전에 단 것을 먹고 싶은 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초콜릿이 여러분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가 더 쉬울 거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콜릿에도 소량이 들어있는데 잠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초콜릿 외에도 생산성을 높이거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베리 종류는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서 운동 능력의 개선과 기억력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베리의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요. 블루베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시간 동안 연속으로 누워있기 전에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녁에 음식을 먹고 싶다면 건강에 좋은 간단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우유, 치즈처럼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주로 먹는 음식을 저녁 식사로 먹으면 더 빨리 잠이 들고 싶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달걀, 토스트 모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요. 이것들은 긴장을 풀고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점이 아니라 아저라고 해야겠네요.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벤더, 페퍼민트, 그리고 장미꽃잎과 같은 에센셜 오일은 특히 수면에 좋습니다. 감귤 향을 좋아한다면 레몬과 오렌지를 섞으세요. 종이 한 장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아로마 램프에 추가하세요. 이 오일은 매우 강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밤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의적인 글쓰기나 일기쓰기를 해보세요.
우울한 분위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이 차분할 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양 1마리, 양 2마리. 이 속임수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잠드는 것에 집중하다가는 실패할 거예요. 만약 잠이 들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양을 세는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면 몇 분 후에 잠이 들 거예요. 478요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이 테크닉은 호흡 조절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완전히 내쉬세요. 4까지 세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7까지 셉니다.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세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세요. 몸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고 이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잠이 들고 밤새도록 잠이 깨지 않을 거예요. 몸의 긴장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잠드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혹은 감사히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풀리면 훨씬 더 빨리 잠이 듭니다. 너무 더우면 잠들기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한 발을 내밀고 열을 식히세요. 일단 몸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면 금방 잠이 들 거예요.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약간 젖은 시트로 몸을 덮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심각한 더위일 경우에 해당해요. 잘 때마다 너무 춥다고 느낀다면 2개의 얇은 이불로 층을 만들어 보세요. 공기가 층 사이에 갇혀서 두꺼운 이불 하나를 덮는 것보다 더 따뜻할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가벼운 시트라도 많은 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는 동안 추위를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21.1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온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많이 뒤척이게 되고 깊은 휴식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에어컨을 펑펑 틀고 싶지 않다면 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그러면 침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체온이 적당하게 내려갈 거예요.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바로 잠이 들걸요? 한 유명한 운동선수는 더 나아가 완벽한 수면 훈련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량을 줄임으로써 산꼭대기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적혈구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것이 지구력을 높이고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만약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발가락과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곳을 몇 분 동안 마사지해보세요. 긴장을 푸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몸을 구부릴 수 없다면 귀를 문지르세요. 놀랍게도 그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귓불을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귀의 다른 부분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귀에는 신경 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귓불을 마사지하면 머리와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가끔은 베개 없이 자는 것도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얕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배를 대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배에 베개를 놓으세요. 한번 해보면서 더 편안한지 확인해보세요. 가장 좋은 베갯닛은 실크 제품입니다. 얼굴이 말 그대로 실크 위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면서 깼을 때 주름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머리카락도 실크에 뭉개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엉킨 머리를 푸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숙면하세요.